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삶이 완전 바뀌게 되었어요. 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더 이상 못할 수도 있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정말 절망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제 삶을 푸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을 만들고 잠을 못 자게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 사이에서 도움이 됐던 건강 습관이나 행동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잠인 것 같아요. 오후 7시면 침대에 눕거든요. 7시에 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더 빨리 자게 된 거예요. 초반에는 통잠을 잘 못 잤는데 네. 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잘 자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귀한 음악을 전하고 계신 클래식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독한 예술가 브랜든 최입니다. 저는 클래식 색소포니스트로서 음악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면소통 연구소에서 김주환 교수님과 함께 패컬티로서 명상과 음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이 왜 여기 나왔을까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작년 1월쯤에 저희가 신년 명상회 네. 주한 교수님 행사에서 만났다가 저는 그때 말씀해 주시는 어떤 이야기가 이제 뭐 영상 잘 보고 있어 라는 말은 보통 많이 말씀하시니까 좀 형식적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한번 메시지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건강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암 생존자인데요. 2022년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삶이 완전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내가 왜 암에 걸렸지? 라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 초에 이제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그때는 한양대학교 또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건강검진 결과를 그냥 들으러 갔던 거였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차트를 막 이렇게 보시더니 막 갸우뚱하시면서 젊은 분인데 안타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암이시라고 수술을 빨리 받으셔야 된다고 하셔서 그날 이렇게 멍하니 그냥 나와서 하늘만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나는 나름 건강하게 살았었는데 내가 운동도 하고 건강에 있어서 질서 있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암에 걸렸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목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거나 목 안으로 로보트를 넣어서 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이 두 가지 수술 방법 다 지금 하고 있는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더 이상 못할 수도 있고 수술 후에 그만큼 기량이 나오지 않을 거다 라는 말을 듣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정말 절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 말고도 또 어깨 절제로 이렇게 수술할 수 있다고 하신 또 의사 선생님을 감사하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서 8월 30일에 수술을 이제 받고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는데 4개월 넘게 이제 휴식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주자로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매니지먼트에도 얘기를 해서 한 4개월 정도는 연주를 잡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책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다양한 책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그때 읽었던 책들이 뭐 질병 해방이나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뭐 크리스토퍼 팔머의 책이나 Why We Sleep 뭐 이런 책도 읽었고 겸림 책도 그때 또 읽을 수 있었고 또 내면 소통 김주환 교수님 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였다고 보세요? 우선은 가장 컸던 거는 너무 제가 제 삶을
푸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 뭔가 계속 해야만 한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경주마처럼 옆을 보지 않고 나라는 이 존재와 나라는 커리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착이 되고 욕심이 되면서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인정 중독까지 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유명해지고 좋은 연주자가 돼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를 계속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을 만들고 그러면서 잠을 못 자게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고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기분이 안 좋았고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월화수목금토일을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매일 일을 했고 대학교 강의도 한 10개 대학교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뭐 멀면 수원, 안성, 막 서울권 학교들 이제 일어나면 그런 학교들 강의 다녔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레슨을 했는데 레슨 중에서도 이제 입시 레슨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학생들을 제가 책임져야 되고 대학을 또 보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이 입시 시스템 자체가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도 되게 강하게 가르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레슨이 또 끝이 나면 제 공연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새벽 한두 시까지 또 연습을 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 끼니를 잘 못 챙겨 먹었어요.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단백질 바라든가 이런 건 또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단백질 바가 몸에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광고를 하고 이 음식은 좋다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단백질 바를 또 사서 그 자기 전에 가는 길에 먹고 그리고 항상 레슨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또 감사하게도 커피를 많이 사줘요. 근데 또 그 당시에는 커피가 이런 큰 커피들 있잖아요.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만든 그런 큰 커피를 하루에 한 3개, 5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커피를 3-4개. 예, 하루에 커피를 섭취한 게 한 5리터 막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때 음식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뭐 설밀나티에 대한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저를 괴롭혔던 거죠. 예, 그게 가장 큰 암의 원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암제 수술을 하는 건 절제 수술이었죠. 네. 전절제 하신 거예요? 반절제 했습니다. 반절제? 네. 그러면 지금 약을 먹고 계세요? 약은 안 먹어도 됩니다. 안 먹어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5년 차가 돼서 네. 감사하게도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제는 완치라고 하셨고 다만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추적 검사는 계속 꾸준히 해야 한다. 네, 라고 하셨고 네. 사실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갑상선 암을 겪고 계신 분들 꽤 많고 네. 이미 이제 과거에 수술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어떻게 그 사이에 이제 치유를 하셨는지일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난 5년 동안 이제 재발 없이 잘 나오고 계신데 그 사이에서 도움이 됐던 건강 습관이나 어떤 자극들이나 행동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건 잠인 것 같아요. 저는 오후 7시면 침대에 눕거든요. 네. 그 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2시, 뭐 3시까지도 연습을 했지만 이제 그런 거를 좀 끊어냈던 것 같아요. 7시간 더 일찍 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후 7시에 침대에 누우면 8시간을 푹 자도 새벽 3시고요. 9시간 자면 한 새벽 4시예요. 네. 그래서 새벽 4시쯤 이제 뛰러 나갑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15km 아니면 10km 정도를 매일 달리는데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존투 운동을 하는데 심박수를 120에서 130 정도에 너무 빨리 뛰지 않고 존투 운동으로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좀 달리기 명상을 하면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km 뛰면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그 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운동을 하고 와서 집에 오면 일단 모닝 페이지를 여는데 감사일기를 저는 매일 써요. 노트예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과 그런 감사한 일 10가지를
예, 씁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그런 것들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탄커피를 마셨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소금차로 바꿨습니다. 예, 갯벌 소금 좀 넣어서 이제 예, 소금차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타 요가를 하는데요. 예, 저도 이제 요가를 하면서 이게 정말 몸의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하타라는 뜻이 이제 태양과 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를 하고, 요가 하고 나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합니다. 저도 이제 겸님도 이거 풀업 열심히 하시지만 저도 집에 이제 저는 주로 홈트를 해서 집에 이 풀업바가 있어서 근력 운동을 또 한 3, 40분 정도 매일 꾸준히 돌아가면서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를 여는 것 같아요. 예. 이걸 다 하고 나면 몇 시쯤이에요? 그래도 아침 8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제 본업은 또 음악가이기 때문에 음악 연습을 하고 집중하는 딱 그 몰입의 시간을 오전에 다 끝내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곡이라든가 제가 해야 될 연습들을 오전에 주로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식사를 하는데요. 예, 몇 시쯤 이제 하세요? 보통 오후 한 12시? 네, 1시 이쯤에 1일 1식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풍만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좋은 레시피들이 많잖아요. 뭐 겸님이 올려주시는 그런 정말 좋은 요리 레시피도 있고 에리님이 올려주시는 그런 것들 정말 좋은 레시피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항상 사 먹었어요. 그런 초가공식품들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네, 사 먹고 그냥 또 뭐 샐러드를 먹고 나면 항상 굶주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잠도 잘 못 자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하는데 정말 요리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재료 하나를 느끼고 그리고 겸님도 이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제가 되게 와닿았던 게 아보카도를 10개 이상 막 폭식은 못한다. 근데 그게 저도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런 재료들을 써서 아보카도나 뭐 연어, 그리고 정말 다양한 그런 식재료들을 가지고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풍만하게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는 책도 좀 읽고, 또 밀렸던 뭐 이메일이라든가 연락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나서 꼭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햇빛을 맞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산책을 한 1시간씩 또 걷거나 아니면 뭐 산에 가서 좀 등산을 가볍게 한다거나 네, 그런 시간을 꼭 갖고 그리고 나서 자기 전에 반신욕을 꼭 하는데요. 네, 그리고 반신욕까지 하면 다시 또 침대에 눕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시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그 음식을 하는 걸 또 남자분들이 낯설어하고 어려워하시는데 어떤 메뉴들이 좀 하기 쉽고 도움이 됐었어요? 저는 가장 쉬운 거는 연어 요리인 것 같아요. 연어를 이제 생연어를 사서 그냥 썰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연어를 썰고 낫또랑 같이 그냥 김에 싸 먹으면 별로 요리할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아보카도는 조금 이렇게 남자분들이 처음에 까고 이러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하다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도 요리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돼지 앞다리살 같은 것도 사실 구매하셔서 삶거나 찜기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저는 쉬운 요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생선도 요즘에는 저는 고등어를 또 주로 먹는데 고등어도 그냥 사서 바로 오븐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남자분들도 쉽게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물 기반에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요. 최소한의 가공만 해서 먹네. 결혼하셨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자녀 출산하신 걸 알고 있는데 네. 와이프분께서 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보다 2살 어려요. 사모님이. 네. 아기는 몇 살이에요? 아들 지금 16개월이에요. 16개월.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육아도 하시고 계신데 7시에 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더 빨리 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이제 7시면 자거든요. 네. 이제 지금 16개월이라서 10시간에서 12시간을 자는 게 좋다고 또 해서 네. 그리고 그렇게 자야 아이들은 성장에 되게 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쯤 재우니까 저도 재워놓고 같이 자는 거죠. 그 와이프분은요? 네, 그때 와이프도 자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온 가족이 그 패턴으로 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와, 이건 제가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패턴이거든요. 저도 나중에 애가 생긴다면 그때는 무조건 그냥 7, 8시쯤에 자는 집 전체가. 네. 그러니까 애들이 자고 부모가 노는 거 말고 어. 다 일찍 자고 그냥 다 일찍 일어나는 약간 좀 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살고 계시네요. 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었는데,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 다 저녁에 모여서 같이 뭐 얘기하고 저녁 먹고 해가 지면 다 자더라고요. 그리고 연상정도 없고 항상 그런 가족끼리 모여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게 네. 저도 그런 게 암수술 이후에 크게 변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참 겸님도 이제 그렇게 가정이 생기시면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아이가 보통 아기 때는 그 수면 리듬이 아직 없어서 밤에 통잠을 잘 못 자는 집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네. 그게 괜찮아요? 초반에는 통잠을 잘 못 잤는데 네. 이제 저랑 나가서 산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기가 예, 그냥 걷는 거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등산 가방이 있는데 네. 거기에 아기를 넣고 네. 되게 한 1시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아이도 자동적으로 멜라토닌을 아, 이게 생성이 돼서 그런지 네. 점점 잘 자더라고요. 아, 햇빛이 충분히 센다. 네. 어. 그리고 요즘에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해가지고 네. 예, 같이 나가서 공원에서 많이 놀거든요. 어.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자더라고요. 오. 예. 그리고 저도 이론적인 거였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자연과 더 많이 연결되고 자연의 해가 뜨고 지는 리듬이랑 많이 연결되는 거랑 바닥도 맨발로 이렇게 많이 걷고 맞아요. 많이 에너지 쓰고 했을 때 습관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한 가지 어쨌든 살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와이프분은 네. 원래 그 건강한 습관에 관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아니면 같이 뭔가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같이 바뀌었다? 네, 같이 바뀌고 그러면서 점점 식습관이나 이런 생활 패턴들 그리고 운동하는 것들을 다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하고 계신 습관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그런가요? 그걸 도입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거를 뭔가 빨리 변화하고 싶으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게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이건 그냥 평생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물론 때로는 아침에 나갈 때 좀 몸이 무겁거나 오늘 좀 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막상 시작하고 뛰다 보면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잔잔한 행복감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 사실 그 배에 행복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힘듦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상도 네.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명상은 보통 많은 분들이 시작하기에 좀 낯설어 하시거나 어려워 하시는데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제 암수술 이후에 내면소통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면서 이게 정말 저한테 큰 영향을 줬어요. 내가 정말 나를 괴롭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알아차림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명상의 시작은 저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네, 잠을 잘 자고 싶었고 너무 잠을 잘 못 자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병원도 많이 찾아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면 검사도 해보고 어떤 병원에서는 제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호흡증이 있어서. 네, 그리고 약을 막 처방해 주시는데 졸피뎀 이런 걸 처방해 주셔서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그러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제가 이렇게 팠던 것처럼 음식 그리고 명상 이런 거에 있어서
서적도 많이 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되게 깊게 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명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가장 저를 잘 자게 해준 명상은 엄마를 떠올리는 명상이었어요. 잘 때, 자기 전에 3살 때 저로 돌아가서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웃으면서 저를 보다듬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사과를 하나 건네주던 그 엄마의 얼굴, 엄마의 모습, 그때로 돌아가면서 엄마를 떠올리면서 이제 명상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막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리고 엄마에 대한 감사함이 막 피어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잠을 잘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상이 뇌과학적으로도 좋다고 많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삶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최고의 기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은 보통 명상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요즘에는 이제 달리기 명상, 그래서 움직임 명상을 저도 하는데요. 달리면서 명상을 하고, 그리고 요즘 또 타이치, 태극권을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태극권 하면서 또 움직임 명상, 네, 그리고 요가도 움직임 명상이죠. 그리고 또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몰랐던 건데, 호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불고 있는 이 악기, 색소폰은 호흡이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명상도 호흡을 느끼고 나가는 숨과 이 들어오는 숨의 호흡을 느끼지 않으면 명상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호흡 명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악기를 불면서도 내 호흡이 나가고 소리가 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그런 명상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스스로를 많이 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건 또 많은 현대인, 많은 한국인 분들이 네. 겪고 있는 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뭘 먹고 뭘 어떻게 자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저에 있는 건 사실 그런 개인의 어떤 마음들, 어떤 무의식일 수도 있고 의식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그런 강박일 수도 있고 인정에 대한 바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뿌리에서 보지 못하고 위쪽만 봐서는 한계가 크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은 좀 스스로와의 관계가 어떠세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항상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고, 이게 전부고,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계속 괴롭히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는 이건 진짜 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생각도 사실 생각이 나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내가 1분 후에, 5분 후에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거든요. 이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너무나 무유공포, 정말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무소득고라고 하죠. 정말 이 한 번 사는 삶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Who am I에서 What are you?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그게 제가 매일 달리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달리다가 내 심장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심장은 우리가 착상이 되었을 때부터 심장이 뛰어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뛰어줬는데, 내가 이 심장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나를 계속 괴롭혔고,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면서 나를 계속 괴롭혔던 그 순간들이 막 떠오르면서 달리면서 펑펑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정말 내 심장한테 너무 미안했고,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달리면서 계속. 그때 그 알아차림이 어떻게 보면 제 삶을 크게 변화할 수 있었던 그런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아까 인정에 대해서 조금 더 바랐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 원인이 뭐였던 것 같아요? 보통 클래식 음악은 이렇게 5살, 6살 이럴 때 보통 전공을 시작하게 돼요. 그렇죠. 어렸을 때 시작하죠. 네, 그래서 딱 그 한 길만 쭉 걷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전공을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일반적인 학생이었어요? 네, 원래는 그냥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 클래식 음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이 악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악기로 꼭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 그런 것들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를 쉬지 못하게 했고 남들이 4시간 연습하면 나는 3배를 해야 돼. 이런 강박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 놀 때 연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배워왔잖아요. 예, 남들 놀 때, 남들 잘 때 해야 이길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쟁 속에서 그런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강한 인정 중독자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 덕분에 성과를 잘 내셨고 되게 늦게 음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음악을 하는 또 인정을 많이 받는 연주자가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어때요? 그때 그렇게 밀어붙였던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아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악기를 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고 부모님도 극심한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요? 네. 반대했었구나. 네. 일단은 이 악기를 전공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그 담임 선생님이 무슨 딴 따라 하려고 하냐. 왜냐면 이게 클래식 색소폰이라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고 색소폰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재즈 밴드에서? 네. 아니면 뭐 밤무대라던가 이런 그래요? 어른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뭐 딴 따라 하려고 하니 뭐 이러면서 지금 공부 저렇게 잘하고 있고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이러셔서 엄청 혼났고 그리고 부모님께도 정말 1년 넘게 쫄랐던 것 같아요. 울면서 막 제발 이 음악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식 때 그 관악반 연주를 보고 반한 이후부터 음악을 하고 싶다고 수도 없이 쫄랐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최선의 방법은 그러면 중간고사를 망쳐야겠다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OMR 카드를 일자로 쫙 찍었어요. 사람이 그 정도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이제 좋아. 했더니 학교에서 부모님을 호출하고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신을 말아 먹었으니 이제 빨리 선택을 해라 하셨고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으니까 음악은 하지 마라. 네, 끝까지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막 열심히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클래식 색소폰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대학교가 그 당시엔 많지 않았는데 네, 대학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앞으로 해서 제가 음악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자료를 준비해서 부모님 앉혀놓고 계속 쫄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너 그러면 이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진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때 제 손을 딱 붙잡고 악기사를 가셔서 바로 악기를 사주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뒤늦게 이 음악의 길을 걸을 수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세요? 어떤 분들보다 정말 행복해 하시고 제 공연하면 다 오시고 예, 가장 큰 응원해주는 분들이 되셨죠. 정말. 저는 어머니 아버님의 관점에서 어떨까 다르게 보이네요. 네. 이제 좀 스토리가 다른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공연 갔을 공연 때는 오셨죠. 제 어떤 고정관념. 네. 일단은 색소폰이다? 약간 부유한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그런 음악을 했고 클래식 색소폰이면 전 조금 더 마이너하니까 네.
마이너한 것은 사실 여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냥 해서 되게 정상까지 빨리 간 천재 음악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엄청 마음 근력 세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음 근력 센 거는 여전한 것 같은데 네. 그 스토리는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음악을 하면서 되게 좀 힘들게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늦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지도를 그려놓지 않아서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몸으로 부딪히면서 지도를 그려야만 했고 항상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커리어상에서의 전환점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요. 네.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그때도 어떤 분한테 어떻게 배워야 되지? 이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제가 직접 우편으로 제가 연주한 CD를 구워서 보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한테? 네, 어렵게 또 제가 배우고 싶은 교수님을 찾게 돼서 그분께 직접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그럼 시험을 보러 와라 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 미국 신시내티 땅에 가서 이제 시험을 받고 근데 그때 제가 좀 놀랐던 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도 다 구경시켜 주시고 한국은 이런 입시나 오디션이 길면 3분 듣고 끝나는데 거기서는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음악가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와 다양한 것들을 질문하시면서 오디션을 치렀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그렇게 미국에 가게 돼서 그 제임스 번티라는 그 교수님께 제가 배우게 되면서 삶이 완전 바뀌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미국 유학하면서도 다양한 일을 했어요. 뭐 흑인 옷가게에서 매니저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또 그런 일도 해봤고 음식 서빙 하는 일도 해봤고 그리고 학생들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도 하면서 다양한 일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또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삶을 보내면서 이렇게도 또 음악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고 또 제가 되게 사고가 열렸던 게 한국에서 음악을 할 때는 음악만 해야 됐어요. 예, 딱 한 길만 가야 됐다면 미국에서는 저랑 같이 박사를 하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애플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음악으로 박사를 했는데 왜 애플에 가냐 했더니 난 그냥 이게 좋아. 왜? 이러고 또 같이 일했던 친구가 갑자기 공연장에 예술 경영자로 또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도 초이스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정해진 길이 없다. 맞아요. 진짜. 네. 와. OMR 카드 정도는 꺼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설득해서 끝까지 간다. 네. 그리고 돌아오면 사실 그 인정 중독이라고 했고 어떤 밀어붙임이라고 하셨지만 또 인생에서 그렇게 뭐 하나에 미쳐보고 밀어붙여보는 경험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나쁜 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느 만큼 밀어붙일지 맞아요. 언제까지 할지 그 적당함을 찾는 게 어려운데 가끔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적당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맞아요. 진짜 이제 맞습니다. 암이란 건 큰일이지만 네.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들었던 것들을 다 보면 결국에는 그때 겪으셨던 질병들이 물론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그것들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인생을 되게 이제 좋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브랜드님한테도 다 의미가 있었다라는 느낌이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은 알아차리게 해주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기본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밤에 작업을 하는 게 잘 되고 그래서 보통 해 뜰 때쯤에 뭐 자거나 새벽에 자서 점심쯤 일어나서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음악가로서 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무난한 것 같았는데 브랜드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예술가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20년 넘게 이 음악을 하면서 느낀 건